안녕하세요, 그날입니다. 이번 주제는 동포국 북조선 수뇌부의 정체성과 그 주변 나라들, 일본, 영국, 프랑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글로벌 거대 득점 자본 세력, 또 한국, 이러한 관계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국화는 법률로도 제정된 적이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참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법률로도 제정된 적도 없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궁금증에 그러면 우리 동포국 조선은 과연 국화가 있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것만 제가 검색을 해본 거예요. 하고 나머지 북조선 관련 자료는 역시 페북 친일천산 국민연대 그 운영자 신성님 선생님께서 자료 모음을 해주셔서 그거를 일단 그 날짜 순으로 해서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목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화 2005년 10월 3일날 연사백님이 이제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자, 일제 폐명 후에 물러나고 분단이 되면서 45년도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북한이 목란을 국화로 지정한 것은 1991년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한 50여 년 지난 시점에서 국화를 지정을 했네요. 어쨌든 뭐 늦게라도 국화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는 거기는 뭐 김치 뭐 세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쪽이 하고 있죠, 계속. 근데 김일성도 김일성화가 있듯이 김정일도 김정일화가 있더라고요. 김일성화는 난과에 속하는 열대식물로서 1965년 4월 김주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스카르노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것을 10년 만에 평양으로 옮겨 김일성화로 명명했다. 김정일화는 1988년 2월 김 위원장의 46회 생일 때부터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일명 불멸의 꽃으로도 불린다. 이 꽃은 일본 원예학자인 가모 모도데루가 남미가 원산지인 베고니아 뿌리로 20여 년간 연구 끝에 개량 김 위원장에게 헌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고서 또 깜짝 놀랐어요. 또 아니 김정일화를 갖다가 또 일본인이네 또.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문자가 들어오는데 아니 김정일의 그 요리사도 우지모토 겐지라고 일본인이잖아요. 참 의아해요. 근데 심지어 김정일화도
그것도 20여 년간의 연구 끝에 일본 원예학자가 선물했다, 헌사했다. 참. 예, 요 기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요 기사는 제가 요게 자료원 마이니치 신문, 산케이 신문, 오사카 무역관 등인데, 요거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사용이 중지되었거나 삭제된 메뉴입니다 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친정현 신상윤 선생님께서 아마 이거를 갖다 내용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쪽에 한번 저기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평행은 일본 제품이 질비, 지방엔 아사자 속출.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지방과 평행의 격차 더욱 커지고 있어. 평행 시내의 매장에서 손쉽게 만나는 토요타와 소니. 평양 시내의 매장에서 손쉽게 만나는 토요타와 소니. 지난 5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축제 행사가 열린 평양 시내에는 일본산 고급 자동차나 컴퓨터, 카메라 등 전자제품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짐. 김정은이 당 제1서기에 취임한 것을 시작으로 권력 이동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평양 시내의 일본 제품 등이 외국 제품을 대량으로 둠으로써 풍부함을 연출한 것으로 보임. 정보기기를 취급하는 평양 정보센터에서는 소니와 NEC 등 일본 기업의 신형 컴퓨터가 전시 및 판매, 승용차 시승 판매장도 설치되어 토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제 고급차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고 함. 북한으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한 일본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 경유한 것으로 보임. 일본은 북한으로 직접 수출은 물론 제3국을 통한 반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을 통한 부정 수출 혐의로 KJ사를 입건한 바 있음. 북한으로의 고급 타일 등 자재 부정 수출 혐의를 받고 있는 KJ사는 이외에도 고위급 관계자들을 위한 온수 수영장 건설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평양 시민들은 통치에 만족, 그러나 지방에서는 대량 아사가 발생. 평양 시민들은 선택받았다는 의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김정은 통치에 만족. 이번 평양시 노후시설 개보수 시 외국인이 묵는 호텔이나 평양시 내 특권 부유층 아파트에 노동력과 자재를 집중 투입하기로 함. 한편 북한 남부의 황해도에서는 올해 1, 2월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였음. 황해남도는 북한의 곡창지대이나 지난해 7월 수해로 가을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음. 또한 수확의 대부분을 국가에 공출, 당해 농장 노동자들에게는 2, 3개월분의 식량밖에 분배되지 않아 아사자가 속출하였음. 황해남도 집단 아사에 대한 북한 지도부 인재라고 인정. 이번 아사에 대해 북한 노동당 지도부는 흉작 외에도 군의 과도한 음식 공출이 아사의 원인으로 인재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짐. 식량난과 어려움을 내부 문서에 언급하면서 군의 우선적인 공출을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짐.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제1서기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세를 대국민 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음. 자료원은 마이네치 신문, 산케이 신문, 오사카 무역관 등. 네. 자, 세 번째. 김정은의 의전차는 미쓰비시. 자, 2차 남북정상회담, 부정선거범, 문재인이 진짜 대통령 하면서 또 평화쇼, 부정선거 물타기 쇼인 평화쇼에 또 평양, 북조선 동포국 수뇌부도 도와주고 있고, 지금 점령군, 미스라엘 트럼프도 도와주고 있죠. 네. 자, 요것이, 김정은의 의전차 미쓰비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누구길래? 미쓰비시, 일본 중공업의 상징, 일본 3대 재벌그룹의 기업 중 하나,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범기업. 전범기업은 전쟁 범죄에 적극 가담해 성장해온 기업. 일제의 침략전쟁을 적극 협력해 우리 민족을 수탈. 하시마, 일명 군함도에 조선인 강제동원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기 제로센, 거대 전함 무사시 제조 등 전장에 적극 협조. 뭐 미쓰비시 하면 다 아시죠. 네. 네 번째 기사. 자, 북한이 최강의 반일 국가라고 상류층은 일상품 최대 애호가. 자, 열어볼게요. 자, 이것은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이 2019년 8월 10날 했던 거네요. 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일제 색출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반일 감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북한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없느냐고 묻는 지인들이 종종 있다. 답은 노이다. 한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품을 팔거나 살 권리가 기업과 개인에게 있지만 북한은 모든 상점이 국가 소유다. 특히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외화상점의 기본 사명은 김씨 일가와 북한 정권 유지에 필요한 외화벌이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반당, 반혁명적인 반체제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북제재로 일본과 북한 사이에 경제 거래가 얼마 없다는 점이다. 불매운동을 해봤자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반일 정서와도 관련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반일적인 나라로 알려진 북한의 기득권층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상품 최고 애호가다. 그들은 유럽이나 한국 상품보다는 일본 상품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우월성을 먼저 터득했다. 195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제포, 북한에서 제일동포를 낮춰 부르는 말, 제포가 대거 북한으로 이주하면서 일본에서 쓰고 살던 물품을 대부분 가지고 왔다. 당시 평양거리를 거닐던 제일동포들은 몸내새부터 달랐다. 그들이 입고 있던 일본산 옷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서 흰색 도요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제일동포가 있었다. 소련산 볼가 승용차밖에 보지 못했던 나는 정신없이 차 안을 구경했다. 반일 감정이 강했던 아버지는 내가 크면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더 멋있는 차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산차를 타고 주말이면 원산으로 해수욕 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본 차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다. 19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지시로 북한에는 일본 상품을 들여다 파는 외화 상점들이 곳곳에 생겼다. 매달 북한 선박 만경봉호가 두 나라 항구를 오가면서 일본 상품을 들여왔다. 만경봉호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제포 관련해서 따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일이 일본산 TV 내의 냉장고, 녹음기 등을 부하들에게 하사하는 선물 정치가 계속 시작됐다. 김정일이 하사한 일본산 선물이 집안에 몇 개 있는가가 간부들의 지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내가 결혼할 때 간부였던 처가에서 김정일이 하사한 일본 도시밭 선물 TV를 우리 집에 예단으로 보내줬다. 수십 년 썼는데 고장 한 번 안 났다. 평양시 중심 구역인 모란봉 구역 북새거리에는 일본 상품만 전문으로 파는 류경상점, 북새상점 등이 있다. 북새거리는 히타치거리, 째뽀거리라고 불린다. 거기서 파는 전자제품, 술, 맥주, 보석 등은 일반 주민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싸지만 부유층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매한다. 김정일은 전속 일본 요리사를 옆에 두고 일본 스시를 즐겼다. 김정일 시대에는 영국산 담배 로스만과 일본산 마일드 세븐이 인기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엘리트층은 일본산 담배 피스로 바꾸었다. 요즘에는 높은 간부와 거래하려면 피스 정도는 주어야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민들에게 최고 있는 일본 제품은 중고 자전거다. 오래 사용해도 튼튼해서 이동수단이나 장사를 위해 짐을 싣고 다니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일본이 대북 제재로 수입 통로가 많이 막혔지만 2000년대 초에는 한 해에 몇만 대씩 들어왔다. 일제 중고 자전거는 품질에 따라 50에서 150달러 정도로 거래된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높은 가격이지만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북한산 새 자전거보다 선호한다. 소문으로는 북한으로 들어간 대부분 중고 자전거는 일본 지방 당국이 기차역 앞에 주인 없이 방치된 자전거를 고철업자들에게 판 것을 제일동포들이 다시 싸게 사서 북한으로 보낸다고 한다. 어서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도 일본산 중고 상품 대신 품질이 뛰어난 한국산 새 상품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내수 시장이 커져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효과도 맥을 추지 못할 것 아닌가. 네, 이것은 이제 조선 거기에서 들고 온 기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거는 2019년 7월 11일 기사네요. 하태경 오히려 1위 북의 전략물자 밀수출 자료 보니. 자,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죠. 하태경 의원은 일본이 과거 북한의 불화소 같은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본 측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일본에서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한안테는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은 불화수산 50kg을 각각 선적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부정선거 공범이죠. 오히려 이 자료를 보면 일본이 블랙리스트 국가다. 북한의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되고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 하태경이란 이 작자가 참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관리가 허술한 그런 나라입니까? 참. 하여튼 요 내용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일본은 그 북조선에 물건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일본은 우리는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여기서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섯 번째 기사. 제가 일본이 관리가 허술한 나라라고 허태경이가 또 그랬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2019년 7월 14일 기사네요. 일본 담배 사케 벤츠도 북한에 팔았다. 유엔 사치품 금수 조치 어겨. 연합뉴스 안보리 보고서 분석 결과 보도 해갖고 나왔네요. 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정당화를 위해 한국이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작 제재 이행을 감시한 유엔 보고서에는 일본이 사치품 등을 불간에 불법 수출하는 사례들이 지적됐다. 특히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북한 수뇌부와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일본 수출 통제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수출 통제의 허술함이 아니죠. 어떻게 이걸 수출 통제의 허술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14일 연합뉴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이 넘어가고 있다. 참. 자, 다음 볼까요? 일곱 번째 기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차량으로 이용되는 방탄 벤츠 사진에 보면 차량이 지난해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반입됐다는 주장이 16일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제기됐다.
김정은이 타는 19억짜리 방탄벤츠 작년 부산항 러시아 평양 밀반이 2019년 17일 기사네요. 7월 17일 기사네.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김정은 방탄차 밀수 경로에서 미국 비영리단체 안보연구 기구인 C4ADS 추적하면은, 자, 2018년 6월 20일 로테르담 출발, 7월 31일 디렌 도착 후 환적. 자, 다시 날짜는 안 나왔지만 오사카 도착 후 환적. 자, 9월 30일 부산 도착 후 환적. 다시 날짜는 안 나왔지만 니오카 도착. 다시 19년 1월 31일 평양에서 식별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요거는 식별이 된 거니까 확실하게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자, 다만 반입 날짜로 볼 때 해당 차량은 김정은이 작년 베이징, 판문점, 싱가포르 등에서 이용한 차량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서 이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일가밖에 없다며 신형 모델을 들여온 것 같다고 했다. 자, 대북 소식통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깝깝합니다. 자, 8번째 볼까요? 자, 북경제보복 일본의 사무라이 족속 특유의 파렴치한 망동 총공세 2019년 7월 18일. 그러면서 자, 일본 제품과 그러면서 말로만 자, 9번째 기사 볼까요? 자, 2019년 8월 15일자 기사입니다. 김정은 일본 때리면서도 반일 공조하는 이중 전략. 뭐 내용은 뭐 비슷하죠. 저는 그래요. 앞서 북조선 수뇌부의 어떤 군사무기 증강 관련해서 일본 제품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고 그러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자, 군수물자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 가전제품부터 해갖고 일본산 제품들이 상류층에서는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는 뭐 사무라이 족속 뭐 망동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쓰는 거는 뭐 일본 군수물자를 쓰고 일본 제품을 쓰고, 말로만 마치 대한민국을 비유하자면 다당을 가장한 일당제 부정선거 국회들이 마치 싸워서 나뉘어서 싸우는 척 할 건 다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참 깝깝합니다. 저는 북한과 남한의 이 민중들만 정말 세뇌를 당하고 있고, 자, 민생구 악순환 이중구라는 그러한 구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인다. 북조선 수뇌부라든가 또 대한민국 수뇌부들은 온갖 특혜와 부와 권리를 누리면서, 또 남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불법 부정선거 최근 20년만 놓고, 전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20년만 놓고 보면 선관위 공문서 등으로 선거무 입증이 된
위정자, 위법자들이에요. 대선, 총선, 지선이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해서 계속돼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해요. 북조선, 동포국 북조선의 이 수뇌부의 정체성 도대체 뭔가? 왜 자꾸 일본하고 겹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이 북지선 수뇌부의 정체성을 따라가 보는 영상을 또 들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날이었습니다.